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프로이트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를 부정하는 거죠. 트라우마가 자신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이런 아들러의 생각을 21세기로 소환합니다.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요. 가상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걱정 많은 사람이 아들러의 연구실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병 때문에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만 가면 온통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면 공포증이군요. 그래, 그 병이 나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선생님, 병이 나으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그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 그 병은 당신밖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도피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거절당할까봐 그런 상처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스스로 얼굴이 빨개지는 병을 선택한 거지요. 그리고 그 정면 공포증만 없으면 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겁니다. 아들러는 원인론을 부정합니다. 자신에게 내재한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거죠.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윗사람도 상처받지 않으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정면 공포증을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아들러에게 경험은 자신을 규정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경험을 해석한 거지요. 트라우마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겪어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치로의 키는 155cm입니다. 그는 한때 작은 키 때문에 열등 컴플렉스에 젖었지요. 그러나 작은 키는 자신의 존엄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키, 큰 체구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그러나 작은 키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죠. 상담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키는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키에 대한 태도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경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해석과 선택이 자신을 규정하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찾고 그 안에 숨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을 불러내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런 불행만 아니었으면 나는 훨씬 나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들러는 이런 것을 무늬만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꿔보려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합니다. 한번 사회화가 되면 생각과 습관, 생활 방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부정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태어나려면 지금의 자신을 무덤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누가 자신의 죽음을 쉽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미래는 너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 대신에 현재의 불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핑계를 불러내죠. 열등감이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은 활력이라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간은 벌거숭이로 태어납니다. 포유류 중에 가장 나약하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열등감은 당연합니다. 그는 쉼없이 나아지려고 합니다. 바로 우월성을 추구하죠. 열등감과 우월성, 이것이 없다면 인류라는 종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에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전의 동력이 되죠. 문제는 컴플렉스에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찾아내는 그 컴플렉스 말이죠. 행복의 추구는 또 하나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행복도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죠. 고독이란 말 자체도 타인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나의 고통이나 행복에는 타인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오직 공동체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행복해지자고 합니다. 딱 하나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사람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둘,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 나머지 7사람은 무심하다. 이것이 유태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까닭도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간단한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용기를 가지면 자신을 수용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이상적인 모습을 상정하고 자신을 거기에 꿰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수용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100점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부족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죠. 0점에서 시작해서 자신에게 점수를 주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용하고 열등감을 오히려 격려하면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행복해질 조건 7분 능선을 넘게 됩니다. 나머지 3할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헌에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신뢰했는데 타인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타인을 사랑했는데 타인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은 핑계라고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으니 타인에게 다가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핑계지요. 타인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과제이고요. 그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타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는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적으로 느낍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썼는지 아닌지. 내가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면 타인도 나를 그렇게 대접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타인의 마음에도 사랑이 싹틀 것이라는 그 믿음에 온몸을 던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타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뢰를 부릅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일으킵니다. 관계로부터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동굴 속에 스스로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힘으로 타인을 믿고 공헌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타인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것이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좋습니다. 머리가 유연하고 아직 생활 방식이 짜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살이 좀 넘었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죠. 과거가 자신을 규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경험이 자신을 틀짓지 않게 하십시오. 온갖 핑계를 가져다 자신을 보호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바로 여기 아름다운 당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십시오. 자, 한번 용기를 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